12월 12일 목요일 뉴스리듬 헤드라인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상설특검의 국회 통과로 내란죄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국무위원 서열상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총리가 맡아야 하지만 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까지 언급한 상황입니다. 국정 운영의 키를 누가 쥘지 관가 대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국군 통솔권을 쥐고 있습니다. 국민은 즉각 탄핵을 외치고 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을 조건으로 달고 있어 국가 비상사태에 자기 권력을 위한 운동을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파행 운영 중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 과정 문제점을 지적하는 법원의 패소 청구서가 잇따라 날아오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취소 소송이 수십 건에 달해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탄핵 정국 불확실성에 국내 통신 3사의 기업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통신 3사는 안정적인 실적과 인공지능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란히 1년 중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비상계엄 후폭풍에 직면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리듬의 전현주입니다. 12.3 내란 사태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긴급 대국민 담화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켜야 했던 것이라며 비상계엄을 정당화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상설특검의 국회 통과로 내란죄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권한대행의 이목이 쏠리는데요. 국무위원 서열상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총리가 맡아야 하지만 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까지 언급한 상황입니다. 예상되는 관가 대혼란은 윤영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초읽기 들어가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목이 쏠립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국무위원 서열상 한덕수 국무총리가 즉시 권한대행이 됩니다. 문제는 전날 통과한 상설특검법 수사 대상에 한 총리도 포함돼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여야가 합의해 한 총리가 할 수 있는 역할까지 하게 한 후 사퇴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총리 권한대행을 겸하게 됩니다. 공직 기간 중 세 번째로 탄핵 정국을 겪은 최 부총리가 사상 초유의 직함을 현실화할지 주목됩니다. 정부 부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박 대통령 당시에는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서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신속히 이뤄졌지만 탄핵 정국 장기화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토마토 윤영혜입니다.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국군 통솔권을 쥐고 있습니다. 2차 계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국민은 즉각 탄핵을 외치고 있지만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을 조건으로 달면서 국가 비상사태에서도 본인의 권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지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은 즉각 탄핵을 외치고 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을 조건으로 걸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관련한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내년 2월 하야 후 4월 대선과 3월 하야 후 5월 대선을 검토한 겁니다. 이 로드맵의 중심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있습니다. 이번 달 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3심 선고 전에 차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분석입니다. 위헌성 논란에 더해서 야당의 책임 총리제 등 한 대표 수습책에 동의해줄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2차 계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국민의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유지웅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다시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이번 금속노조 총파업은 한국노총까지 가세하며 정권 퇴진운동에 한층 힘을 실어줄 분위기입니다. 표진수 기자입니다.
금속노조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기아노조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에 나섰습니다. 이외에도 금속노조 천안과 광주, 전남 지부 등에서도 총파업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 지역 당사 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역 사무소를 방문해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앞서 현대차는 이틀에 걸쳐 부분 파업에 나섰습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상정되는 12일 상경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14일에는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국민행동이 주최하는 집회에 참가합니다. 뉴스토마토 표진수입니다. 지난 11월 제조업 취업자 수가 19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건설업과 도소매업도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고용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탄핵 정국이 지속되면서 커진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고용 한파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진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1월 취업자 수가 한 달 만에 10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내수와 직결되는 제조업 취업자는 19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건설업과 도매업도 감소폭을 이어가면서 고용 한파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탄핵 정국이 지속되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져 일부 일자리는 고용 한파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1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2만 1,000명으로 작년 11월보다 12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전년 대비 10만 명 밑으로 떨어졌던 10월보다 4만 명 증가했지만 전반적인 고용 부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범섭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자리 전담반 회의에서 현재 철도노조, 금속노조 파업 등으로 수출과 물류 등에서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진아입니다. 국회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숨통이 트였지만 상법 개정안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처리를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상법 개정안도 우선순위에서 밀린 분위기입니다. 신대성 기자입니다. 국회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숨통이 트였지만 상법 개정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처리를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분위기입니다. 상법 개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여야 대결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상법 개정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지만 당 내부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여야 합의 없는 법안 처리가 어렵다고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시선은 이미 금투세 폐지에서 상법 개정안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결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상속세 완화 등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신대성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파행 운영 중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과정 문제점을 지적하는 법원의 패소 청구서가 잇따라 날아오고 있습니다.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 남아있는 제재 취소 소송은 수십 건에 달하는데요. 법원의 일관된 판결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배덕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파행 운영 중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법원의 패소 청구서가 잇따라 날아오고 있습니다.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 2건을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에서 규정한 제적위원을 현재 존재하는 위원의 의미로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방통위가 현재 존재하는 위원 2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출석했다고 의사 정족수가 충족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방통위 2인 체제의 의결 과정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향후 남아있는 소송에서도 패소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결정들이 다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뉴스토마토 배덕훈입니다.
탄핵 정국 속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탄핵 정국에 따른 국내 외교 통상 협상력 저하로 테일러 공장의 건설 진척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장 건설 지연이 현실화될 경우 연쇄적으로 협력업체들도 피해를 보기 때문에 반도체 업계에서는 해당 사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탄핵 정국 속 삼성전자의 미국 테일러 공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탄핵 정국으로 국내 협상력 저하로 인해서 테일러 공장의 진척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연쇄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통상적으로 현지 공장이 세워질 경우 협력업체 100여 곳 정도가 따라가서 공장 옆에 설비, 정비 등을 맡습니다. 협력업체가 현지에 진출하면 국내 소부장 강화 등 여러 장점이 있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서 협력업체들도 일정의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흘러나옵니다. 현지 매체는 해외에서 벌어진 일이 이곳에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는 상황입니다. 뉴스토마토 임유진입니다.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건설주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부동산 정책 추진이 불투명해진 데다가 환율 상승이 건설사들의 자재 수입 비용 상승에 따른 원가율 악화라는 악재를 안겼기 때문입니다. 건설주 현황을 홍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건설주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건설업 지수는 이달 들어 지난 10일까지 8.42% 하락했습니다. 전체 코스피 업종 지수 가운데 전기 가스업 지수에 이어 두 번째로 낙폭이 컸습니다. 주택 매수 심리 악화와 환율 상승에 따른 원자재가 상승 가능성, 입법화 추진 중인 주요 정책 불확실성 등이 건설업종 주가 급락을 견인했습니다. 종목별로는 HDC 현대산업개발은 9.6% 하락했고 대우건설, 현대건설, GS건설, 삼성물산, DLENC 등도 약세였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이어질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건설업종 주가 부진이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김선미 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 금리, 주택수급, 대체재 흐름 등의 우호적인 개선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종은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업종 노출도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정책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당분간 부동산 시장도 침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정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면 해외 수주 사업도 차질을 빚고 여기에 환율까지 오르면 공사비와 분양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홍연입니다. 코스피가 재조명되는 분위기입니다. 올 들어 약세를 지속하던 코스피가 계엄 사태 이후 2,400선마저 무너뜨리면서 주가 순자산 비율 기준 0.8배 초반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최근 연 저점을 기록한 후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들어 약세를 지속했던 코스피가 계엄 사태 이후 2,400선마저 무너뜨리면서 주가 순자산 비율 기준 0.8배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9일 종가 기준 코스피 PBR은 0.83배까지 하락했습니다. 통상 코스피는 0.9배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저점이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이후 10일과 11일은 연속 상승해 PBR도 조금 더 올랐지만 여전히 평균보단 낮은 상황입니다. 2018년 이후 PBR이 0.8배 아래로까지 떨어진 경우는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시기가 유일합니다. 당시엔 PBR이 0.71배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낙폭이 과도했던 종목과 외국인 수입이 유입되는 종목에 주목하라고 조언합니다. 뉴스토마토 신유미입니다. 탄핵 정국 불확실성에 국내 통신 3사의 기업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통신 3사는 안정적인 실적과 AI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란히 1년 중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비상계엄 후폭풍에 직면했습니다. 미국 주식 예탁증서 형태로 뉴욕 증시에서 거래되고 있는 SK텔레콤과 KT는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주가가 하락하는 이중고 상태에 빠졌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탄핵 정국 불확실성에 국내 통신 3사의 기업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 사이 통신 3사는 안정적인 실적과 AI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1년 중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주가는 하락세를 기록 중입니다. SK텔레콤은 6만 원이었던 주가가 5만 6,200원으로 낮아졌습니다. KT도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통신 3사 시가총액만 2조 3천억 원 가량 증발됐습니다.
통신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잠시만 쉬고 가겠습니다란 증권사 코멘트도 나왔는데요. 뉴욕 증시에서 거래되고 있는 SK텔레콤과 KT는 국내 증시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가가 하락하는 이중고에 놓였습니다. SK텔레콤 ADR은 7% 넘게, KT는 12% 하락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은입니다. 미국 의회가 입법을 추진했던 생물보안법이 2025 국방수권법에서 제외돼 사실상 연내 통과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생물보안법안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미국 의회가 선정한 해외 적대국의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이로써 국내 CDMO 사업에 먹구름이 드리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미국 의회가 입법을 추진했던 생물보안법이 2025년 국방수권법에서 제외돼 사실상 연내 통과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생물보안법 입법 시 기존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던 시장의 공백이 불가피해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바이오 업계의 호재로 예상됐던 생물보안법 연내 입법이 불투명해지면서 탄핵 정국과 맞물려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산업계의 불안정성을 가중하는 국내의 변수로 기업들의 해외 CDMO 사업에 차질이 생길지 우려됩니다. 셀트리온 그룹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셀트리온이 100% 지분을 소유한 CDMO 법인 설립을 추진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 10일 예정됐던 신규 CDMO 법인 설립 관련 기자간담회를 연기하면서 국내 또는 해외 신규 공장 확보와 관련한 결정을 연내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측은 내부 일정 조율로 예정된 간담회가 연기됐을 뿐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글로벌 제약사와 연이은 빅딜을 체결하며 창립 이래 최초로 연간 누적 수주 금액 5조 원을 돌파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생물보안법이 대표적인 수혜 기업으로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 속에서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선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기보 이사장을 임명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보 안팎에서는 탄핵 정국이 마무리된 이후에 선출된 대통령이 차기 이사장을 직접 임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한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선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보는 지난 9일 15대 이사장 공개 모집 서류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기보 이사장 선임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해야 완료됩니다. 공교롭게도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기보 이사장이 선임된 바 있어 같은 상황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로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017년 1월 김규옥 전 이사장을 12대 이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김 전 이사장은 기획재정부를 거쳐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역임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탄핵 정국 속에서도 정권 말 단행한 알박기 인사라는 논란이 일었고 결국 불명예 퇴진하고 말았습니다. 기보 내부에선 탄핵 정국이 마무리된 이후 선출된 대통령이 이사장을 임명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한결입니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온 신경이 쏠리면서 민생법안 논의는 일시 정지 상태입니다. 팀원 위메프 재발 방지법과 합성 니코틴 담배 관련 규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안들이 언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탄핵 정국에 멈춘 민생 법안을 김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 국회는 비상계엄 사태 파헤치기와 탄핵 소추안 표결에 집중하면서 민생 법안 논의는 올스톱 상태입니다. 지난 7월 발생한 티몬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된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은 플랫폼 업체가 입점 판매자들에게 일정 기한 내 판매 대금을 정산하도록 하고 대금을 은행 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합성 니코틴 담배 규제 마련도 뒷전으로 밀릴 전망입니다. 담배사업법상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 니코틴 담배를 담배로 보지 않고 있어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서 그 밀린 법안들이 통과가 안 되고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을 해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탄핵 정국의 모든 시선이 쏠리면서 논의가 시급한 민생 법안은 국회 문턱을 언제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성은입니다.
통상 가요계는 이맘때쯤이면 연말 공연과 시상식 준비로 가장 분주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탄핵 정국으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연말이 됐습니다. 가요업계 관계자는 현 시국이 지속될 경우 가요계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맘때쯤이면 공연 준비로 분주해야 할 가요계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요업계에 따르면 올해 연말에는 임영웅을 비롯한 여러 가수들의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계엄, 탄핵소추 등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인해 분위기가 예년과 사뭇 다릅니다. 대중이 대통령 탄핵안을 두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가요계 역시 콘서트 진행 여부를 두고 분위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가수 장범준은 국가적 혼란으로 인해 다음 주 예정된 콘서트를 취소했습니다. 해외나 국내에 안 좋은 사건이 있으면 앨범 발매를 미뤄야 하는 시기가 생기고, 국내외 정세에 가장 민감하게 타격을 많이 받는 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고 보거든요. 대중적으로 질타를 받지 않기 위해서 눈치를 봐야 되는. 뉴스토마토 신상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보다는 탄핵을 선택했다는 입장은 전해져 왔었지만 오늘 대국민 담화를 보고는 대통령이 무엇이 잘못된 건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확신을 들게 했습니다. 대통령의 담화 전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 대통령을 출당 및 제명하기 위한 윤리위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결전의 날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번에는 달라져야 할 겁니다. 12월 12일 목요일 뉴스 리듬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